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고 작년 말 삼성에서는 4대 미래성장 사업에 25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삼성의 M&A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었죠. 그러던 지난 29일 드디어 M&A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카메라 솔루션 업체 코어포토닉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2012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코어포토닉스는 2015년경 스냅드래곤 810의 발표에 퀄컴 측의 협력사로 등장했었습니다. 당시 듀얼 카메라의 적용을 놓고 스마트폰 업계가 떠들썩하던 시점에 퀄컴과 협력하는 듀얼 카메라 솔루션 업체로 그 이름을 알린 것이죠. 당시는 듀얼 카메라의 도입을 앞두고 멀티 카메라에 대한 극심한 회의론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두 개의 카메라 자체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잠시 주제와 벗어나 그런 시기 속에 애플의 행보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시장의 듀얼 카메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때 애플은 한 발 앞서 멀티 카메라 솔루션 업체인 링스를 약 2천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애플은 링스를 인수했고 퀄컴은 코어포토닉스와 협업을 하는 상황. 2015년은 LG와 삼성, 이 두 스마트폰 기업의 고민이 깊었을 시기였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듀얼 카메라에 대한 회의론은 조금씩 사라져갔고 이윽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특정 짓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죠. 드디어 삼성에서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삼성벤처스를 통해 코어포토닉스에 1,500만 달러, 약 160여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때 투자에 함께했던 기업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폭스콘과 AP 제조사인 미디어텍이 함께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삼성에서 이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업계 추정 약 1,700억 원 규모로 M&A가 진행되었습니다. 코어포토닉스를 정의하는 두 개의 키워드, 바로 이미지 프로세싱과 카메라 설계가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기능들, 바로 듀얼 카메라로 탄생을 하는 것이죠. 두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합해내는 방식을 통해 복해 효과를 만들고 줌 효과를 내는 것이고, 조합을 좀 다르게 해 여기에 모노 카메라가 추가되면 저조도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멀티 카메라로 찍힌 결과물들의 퀄리티는 찍은 이미지들을 합성하는 기술에 달려 있는데요. 바로 이 코어포토닉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이미지 퓨전이 되겠습니다. 코어포토닉스가 다루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카메라 설계가 되겠는데요. 앞서 살펴본 이미지 프로세싱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카메라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두께가 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카메라를 최대한 얇게 설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많은 부품들, 특히나 이 망원 카메라를 이 짧은 공간 안에 설계해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코어포토닉스의 핵심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이 두께를 얇게 유지하면서 이 렌즈층과 센서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밖에 카메라 설계와 관련되어 기존 렌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F값을 가지는 이 렌즈 구성에 대한 특허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손떨림 방지를 구현하는 방법 등이 코어포토닉스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소식과 관련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링스와 코어포토닉스, 이스라엘의 이 두 스마트폰 카메라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삼성과 애플 간 다소 대조적이었던 M&A 과정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듀얼 카메라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한 발 앞서 과감하게 링스의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코어포토닉스에 선투자를 진행하고 거기서 다시 2년이 지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했죠. 물론 M&A 대상인 이 링스와 코어포토닉스 두 업체가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애플과 삼성 두 기업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사가 택한 두 개의 방법 중 어떤 것이 옳았었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애플은 과감한 선택으로 이른 시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에 인수를 완료했다는 것, 삼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M&A 과정이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포와의 관계인데요. 코어포토닉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자사의 스마트폰 카메라 연구를 함께 해오던 오포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전한 오포의 카메라에 바로 이 코어포토닉스의 역할이 있었죠. 조만간 MWC에서 발표할 파인드 X2의 이 10배 줌 카메라 역시 바로 이 코어포토닉스의 기술력으로 완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어포토닉스가 삼성에 인수되었고 오포가 자랑하던 10배 광학 줌 기술은 이제 삼성의 것이 되었죠. 멀티 카메라 관련 기술이 무엇보다 절실할 오포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패가 삼성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애플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코어 포토닉스는 카메라 관련 150여 개의 특허를 출원 및 보유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 몇 개의 특허 관련해 2017년 11월부터 애플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멀티카메라 관련 기술을 넘어 이 정세적인 포석도 함께 깔려있는 이번 인수는 1730억 원이라는 이 M&A 규모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코어 포토닉스의 인수는 3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투자될 이 25조 원이 향할 곳, 지금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느 곳인지 매우 궁금해지죠. LG전자 역시 구강모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M&A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IT 분야와 관련해 이번 CES를 찾은 조성진 LG전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굵직굵직한 M&A 소식을 들려줄 거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IT 기업의 미래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투자에 달려있다는 것,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IT 기업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올해 얼마간의 위기들이 있더라도 부디 멈추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꾸준히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